네,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이 공간, 이 장소가 그 문화매개공간 쌈인데요. 제가 10년 동안 드나들었던 공간하고 지금, 배치가 완전히 스튜디오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낯섭니다. 이 낯선 일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우선적으로 드리려고, 지금 혼자 앉아 있는데요. 문화매용한 쌈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 쌈수다 온이라고 하는 또 틀을 통해서 함께 어떤 일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들이 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실현시켜내는 부분에 역할들을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요구들이 또 많이 있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대감염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이 형식과, 그리고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이 방식이 이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방식이 된 것 같아요. 쌈수다 온을 만드는 부분에 문화예술인연대 노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체가 함께하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부산이 뒷받침을 또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통공사에서도 이 공간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협업을 함께 해준 탓에 지금 이 공간을 열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온라인 컨텐츠를 만나게 되면 좋아요하고 구독하는 거 있죠.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네, 좋아요, 구독 앞으로 꼭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온 손님으로 모신 권상호 연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악수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지금. 좀 이 정도 그리면 우리가 경계하는 지점의 심리적 거리인데, 네, 딱 친한 게 아니고, 그죠? 네, 딱 맞습니다. 좋아요? 네, 딱 좋은. 이번에 이제 모시게 된 건, 우리 그, 올해 처음으로 하는 세계 여성 공연예술 축제. 네, 예, 거기에 폐막작으로, 네, 작품이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네, 또 앞서 우리게 쌈수다에 출연하셨던 이지숙 씨하고 네. 조혜자 씨가 적극적으로 또 추천해 주셔서 음,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삼수다 오늘 첫 번째 자리에 제가 이게 어, 초청받게 돼서 너무 참 영광입니다. 그래요. 2년 전에 예. 나는 연출이다에 참여했었던 작품이 음, 이번 이제 여성 예술 축제에 참여하는 어, 작품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세계 여성 공연예술 축제. 예. 네, 그 맞습니다. 줄여서는 어떻게 편하게 부릅니까? 저희는 편하게 GW라고 부릅니다. GW. 네, 영어로 GW. 네, GW. 아, 네네. 글로벌 워먼. 네네. 글로벌하고 우먼하고 붙여서? 네네. 그래서 아, 저희는 그럼, 편하게 좀 급하게 예. 이제 축제를 지칭할 때는 GW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네. 세계 여성 공연예술 축제라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GW. GW라고 네. 네네. 우리 GW를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나 뭐 조건들이 있었으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사실 저희가 이 축제를 고민했던 거는 거의 4, 5년 음, 전으로 흘러가는데 저희 그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에 마이 디어 헬렌이라는 작품과 안네 프랑크라는 음, 작품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되는 평화를 위한 여성 연극 축제에 저희가 음, 초청이 되어서 네, 음, 저희가 그 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네, 여러 장면들을 보았죠. 여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공연 예술을 통해서 그것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참 부러웠던 부분이고 또 사실은 몇 년 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되었던 미투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더 이상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공연 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작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작년에 또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 축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그 풀에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됐고 작년에 한번 진행을 해보니 이 축제는 어렵더라도 꼭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본격적으로 1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그래요.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 부분에 오늘 우리 온 손님으로 모신 권상우 씨가 폐막작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데 여성 공연 예술 축제인데 남성 네. 연출자가 하는 작품들도 이렇게 네. 초청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작년에 이 축제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인가 아니면 여성들만 소재가 되고 이제 꼭 대부분 그렇죠. 여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사실 어찌 보면은 공격 아닌 공격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그냥 여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모든 소수자들의 대변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다라는 사실은 좀 또 다른 네, 저희가 뜻을 가지고 있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성이란 타이틀은 붙어 있지만 여성만을 위한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키워드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 키워드 아래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공연 예술 장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연 장르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작품 안에 여성이 주인공이 돼서 녹아 있거나 여성의 작가 네. 내지는 제작하고 있는 메인 스태프가 여성인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각적인 시선으로 풀어낼 수 있는 네, 그런 작품들을 그런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래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참여할 수 없고 남자들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네. 오해들을 사실은 좀 좁은 의미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열려 있는 축제이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나누는 네네, 그런 네. 축제입니다. 네네. 작품의 내용을 우리가 또 많이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것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고백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고백이라는 작품은 언제 관객들에게 공개되죠? 9월 4일, 5일에 공연이 진행됩니다. 9월 4일하고 5일하고 네. 극장은 극장은 덕천동의 네. 창조문화활력센터에서 네네네. 진행이 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여성이 사회적인 위상들을 어떤 정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공연을 보면 네. 이제 여성 캐릭터가 주가 되어서 이제 스토리를 끌고 가는 작품들이 사실상 비중이 많지 않다고 않죠. 저는 보거든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좀 더 저는 이 여성 배우의 서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사실 출발점이 지금 이런 얘기하면 완전히 이제 그 몰매를 맞을 얘기인데 한동안 연극들도 에로틱한 지점들을 상업적으로 공연하던 관조적인 그러니까 여성을 관조하는 네. 이런 식의 그 극들도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진지한 인간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또 여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태도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훌쩍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릴 때로 연극을 하기 전에 연극을 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된 지점이 어디도까지 쭉 흘러가집니까?
사실상 뭐 제가 굉장히 지금도 좀 그런데 좀 소극적인 사람인데 네. 이제 교회를 어릴 때 다니면서 아, 어릴 때 한 교회 안 나간 사람 번씩- 없어요. 그러니까 어쩐지. 뭐 매년 하는 행사 같은 거에서 한번 이제 관객들 앞에서 서서 뭐 노래하고 어허. 거기서 뭐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어릴 때 이제 뭐라 그러죠? 반이 있잖아요. 그 예, 그래서 뭐 모든별로.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나 그렇죠. 그럴 때 나가서 발표회 같은 어, 걸 어, 했던 게 전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항상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도 계속 거치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봤던 연극이 기억이 났던 게 있는데 그 좋았던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고 이제 진학을 해야 될 시기에 공부는 진짜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뭘 하면 공부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약간 제가 계속 이렇게 어.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저도 모르게 저절로. 그래서 멀리하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네, 이렇게 놀고 되게 외부에서 노는 거 막 더 좋아하고 어. 차라리 뭐 노래하고 뭐 춤추고 이런 걸 더 어릴 네, 때 좋아했었던 네,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내가 재밌는 걸 하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개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그냥 가만히 안 계시잖아. 그런데 제가 또 이게 또 좀 막둥이라서 또 막내 막둥이다 보니까 또 부모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없이 좀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을 또 잘 만나셨네. 군대를 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학교 휴학하면서 군대에 있으면 느꼈던 게 다시 학교를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재밌게 다녀야겠다. 그리고 그랬고 졸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서 저는 다시 학교로 다시 한 게 너무 좋았거든요.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그리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케이스긴 한데 저는 좋은 스승님들 참 많이 만났다고 저는 항상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학교에서 또 연출을 내가 시작하게 된 것도 학교에서 워크숍 공연하면서 연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연출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운 좋게도 그때 제가 연출을 하게 된 시기도 되게 뭔가 이 배우에 대한 좀 지침이 있던 상태였는데 연출을 하게 되고 그 연출을 하면서 이제 그 또 목말랐던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을 좀 느끼니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제도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거쳐왔던 사람들의 경우에 놀 줄 모른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단체를 노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 저도 사실 놀 줄 모르지만, 되게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부모님이 정해주는 적절한 레벨의 그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도대체 내 삶이 뭔가라고 하는 걸 되돌아보고, 그 점에서 이제 도대체 내가 진정 바라는 삶은 뭔가, 이걸 그때쯤 이제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 있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일찍부터 지금 거의 한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내가 지금 배우로 지금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조금씩 이렇게 그렇지, 계속, 그렇지. 네, 어쨌든, 계속, 네.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는 나하고 가깝지 않으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다. 많은 일을. 이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자꾸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거기에 또, 반항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그 틀을 이어나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거를 적극적으로,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다 만족스러울 수 없지만, 또 지금 이제 그 상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또 생기고 태도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좀 드물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반듯한 생각만 자꾸 할 수 있어요. 반듯한 사람은 이게 뭔가 반듯한 사람 아니야. 딴짓도 많이 해요. 네. 이거 어떤 딴짓 하는 애를 들면,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사람이 게으르기도 하고 그런 거 딴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됐지. 이제 연출을 저에게 가르쳐 준 스승님이 네.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이 본인이 연극하기 전과 지금을 돌이켜 보면 네. 연극하고 있는 지금의 나가 그 전보다 훨씬 좋은 음.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말에 음. 너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저도 사실 저도 돌아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 사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참 배움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정진하고 있는 그 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네네, 성찰하고, 네, 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갖춘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배움인데, 네. 폐막작으로 고백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세계여성 공연예술 축제에 이제 사실은 글로잉 아티스트라는 섹션이 경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좋은 작품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또 국제적으로나 또 다른 축제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게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이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고백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그 내용적 이게 이제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그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들이 조금 바탕으로 이제 진행되는 작품이긴 한데 그 소재들을 이제 담백하게 두 여주인공이 얘기를 하면서 관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에 사실 작년에 아마 글로잉 아티스트에 선정이 되었던 것 같고 조금 더 다듬어져서 또 이제 관객들과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이제 처음 뵀는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반듯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도 그래요? 네, 반듯한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네. 지금, 지숙 씨한테 지금 얘기를 좀 부탁했습니다. 지금, 이제 혜자 씨가 이제 지금 이제 수업 중에 잠시 텀이 난 것 같아요. 네. 응. 야외라서 혹시 소음이 많이 들리진 않으시나요? 괜찮으신가요? 깔끔하게 잘 들려요. 네. 일단 저희 세계여성공연예술축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고백을 저희가 이제 글로잉 아티스트에 선정되었던 이제 고백 영상을 쇼케이스를 보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다짐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그렇고 다들 좀 첫 번째 축제를 끝내고 나서 많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으쌰으쌰해서 이제 올해 사실 1회를 할 수 있었던 좀 가장 큰 원동력, 동력이라고 하면 좀 고백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 축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포커싱하게 해준 작품이라서 폐막작이지만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이제 권상우 연출님을 되게 반듯하고 재미없게 보시는데 지금 자기 본 모습을 숨기고 있는 거고요. 사실 저하고는 안네 프랑크로 이제 배우로 만나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재주가 많고 센스가 아주 출중하고요. 또 특히 그 작년이었나요? 우리 그 B급 로타리에서 했던 저널리즘 공연에서 보면은 이 권상우 배우님이 없었으면은 이 작품 어떨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연기에 대한 것도 대단한 어떤 그 연기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쌈수다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 또 자기를 노출하다 보니까 맞아요.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좀 무대나 또 무대 위에서나 또 무대 밑에서 이렇게 작품을 쓰실 때도 그렇고 그런 데 대한 관객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코믹하게 좀 이렇게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있어서 권상우 연출의 작품이 되게 재밌는, 웃기는 작품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고백이라는 작품을 대했는데, 아까 우리 이지수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둡고 무거운 주제인데, 이거를 너무나 밀도 있게 인간의
이렇게 집중하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작가로서 배우나 연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권상우 연출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부산에서 또 슈퍼 루키 연출이 또 한 명 나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특히나 또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좋아지니까요. 네. 네, 요번에도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넉넉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뭐부터 해야 되나라는 팀이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이제 학교에서 만난 이제 선후배 동기들끼리 만든 극단이 만든 게 삐끗 네. 모탈입니다. 아, 선후배하고 같이 의기투합이 네, 돼가지고, 이게 동문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삐끗 모탈이었는데, 극단을 만들자고 의기투합되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또 다른 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 생각에 그 당시에 지금 이제 대표고 연출하는 김경민이라는 연출가의 힘이 컸다고 보고요. 그 작품이 저희는 너무 코드가 잘 맞아서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연극이다 이거는 너무 재밌다. 라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맨날 또 연습하면서도 끈끈함도 계속 생기고 그 유대감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에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첫 모임은. 그 작품은 뭐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 최고의 면발이라는 작품인데 이제 제목이 최고의 면발. 네, 뭐 백화점 푸드코트 안에서 짜장면 집이랑 파스타 집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두 집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에피소드들로 이게 얼과의 전쟁이네. 예. 그러니까 제가- 서로 이렇게 싸우게 그렇죠. 되는 서로 이렇게 둘이 막 제가 싸우면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걸 갑이라고 네, 쓰고 맞아요. 네. 그 안에 입점에 있는 이제 둘이서 파스타 집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기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얼과의 전쟁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얼과의 전쟁을 부추기는 이 구조를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한 얘기도 재밌게 풀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 굉장히 좀 흥미로운 네. 설정이네요, 일단.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맞습니다. 크잖아요. 네, 네. 이게 얼과의 전쟁을 막 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잖아. 네. 이제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작품 할 때만 같이 모여서 하고 나머지 생활은 개별적으로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가고 각자 배우 활동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일하고. 어쨌든 배우 하는 것만으로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 배우만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하기 좀 힘들죠. 사실 구조가. 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예술가에게 기본 소득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보통 많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소비하는 일도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면은 생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물가로. 제가 봤을 때, 뭐, 저축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생활비로만 따지면,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삶은 국가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저축하지 말고 저는 또 본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는 한 100만 원, 한 120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엄마 집에 얹혀 있는데도 지금 100에서 120 필요하다고? 좀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어디다가 쓰는 거 100만 원, 120만 원을 요즘 또 밥도 나가서 많이 먹고. 나와서 먹는 나가서 밥, 먹고, 밥값이 많이 들고 뭐, 놀기도 하고. 노는데 돈이 왜 들어가요? 술도 마시고. 또 사고 싶은 거 좀 사고. 아니 술도 지금 9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네,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네. 당장 1인당 100만 원씩 받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어렵죠, 네.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치면 네. 알바하지 않고 극단 생활, 배우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여유는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일해서 벌면 되는. 충분하진 않지만 여유는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네, 거기서 추가로 이제 내가 일하는 것만큼 이제 또 그래요. 벌면 되는 거니까. 또 제일 네, 많이 네, 하는 네. 게 이제 수업 많이 하고. 학교에 나가거나 아니면 과외로 하거나 네, 네. 아니면 알바를 하거나 네. 편의점 알바 네, 네. 뭐 이런 등등 이제 식당 일을 하거나 네, 네.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배우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그 부수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만 생활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라고 하는 그 활동을 접을 수 없어서 이제 계속 지금도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이제 50이 차고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데 지금 우리 상우 씨는 그럼 연령이 얼마나 32살입니다. 와 이게 대자 씨가 정말
새로운 이제 떠오르는 별로 이제 딱 고전 분이구나.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주어지면 최소 5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예술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예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른 일 하나 더 네, 다른 안 해도 일 되니까? 하나 덜 하는 순간들 오케이. 최소 네. 생길 것 같으니까. 네. 올해 밀양연극제랑 거창연극제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연극 축제를 취소하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극단들의 일정한 보상이 저는 충분히 따라야 된다라고 네, 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문제 제기도 하고 한국 저기 그 예술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제가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했는데 네. 살펴봐 달라 네, 네. 얘기했는데 별로 안 살피는 것 같더라고.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수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제 알바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연극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 활동들을 멈추게 돼요. 그쵸. 그러되면 몇 달 동안 자기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구멍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구나 이제 연극이 공연이 되려고 했다가 취소되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런 게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맥 빠진 순간이 특히 코로나 작년 이제 시대 이후로는 그렇죠. 뭐랄까 사실 연극이라는 게 나 혼자 하는 것도 음, 아니고 배우 스태프들 많은 스태프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작업인데 사실상 뭐 갑자기 코로나 단계가 올라간거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공연 취소 그럼 뭐 걱정부터 먼저 하겠어. 어. 취소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그 행정편의는 그냥 취소하는 게 최고지, 깔끔하고. 그런데 그 취소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책임지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위원장에게도 살펴보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특히나 이제 이 지역에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를 입는, 예술인들이 없는지 정말 잘 살펴서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번 기회에 또 하고 싶어요. 이제 부산 연극제나 대한민국 연극제를 나갈 때 이제 코로나가 단계가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계속 연기가 됐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지침이 계속 맞아, 생기더라고요. 맞아. 이게 원래 6월에 해야 되는데 7월에 하고 7월이 또 9월로 되고 9월이 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같이 같은 이제 극단 이제 작업으로서 같이 이제 프로덕션을 꾸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란 사실 뭐 누구 탓다기보다 왜냐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에 와서도 좀 돌이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안고 같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순간이 네.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인연대 노는 사람이라는 단체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출범시키려고 해요. 네. 예. 이런 부분에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정말 힘들게 이 끈을 놓지를 못해서 어렵게 이어가는 분들 계신 분 없어요, 혹시? 뭐 제 주위에서 어렵게 이어 나가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예 그만둬버리고. 네, 아예 그만두고 이제 좀 현실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에. 생활에 이제 현실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생활에 좀 더 생활에,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네, 더 네,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상황을 저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그 쌈수다 오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온 손님으로 이제 처음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님 동무 두 분을 이제 모셔서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좀 소감이 어때요? 조금 해보시면서. 사실 저도 되게 뭐랄까 요즘 워낙 유튜브도 많이 보고 사람들이 네네네. 이 영상 매체를 접하는 그렇죠. 기계에 훨씬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많으니까 사실 저도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예술인들과 편하게 얘기하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막상 와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으면서 좀 참 이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이게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그렇죠. 나눈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라는 느끼면서도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응. 질문을 하고 또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음. 것도 너무 좋다라는 네네.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 때문에 지금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엄청 많아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수고하십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카메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같이 그걸 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고, 네. 또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줌에 접속해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여러 가지 한계 이제 우리가 얘기를 자유롭게 만나는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하나씩 해결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꿈꾸는 게 있다고 하면, 꿈꾸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오,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사회적에서 좀 음. 적응을 이제 사회에서 좀 약자라고 칭하는 예를 들면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이제 학교 밖 친구들, 네. 우리 보통 많이 쓰는 말로, 네 그런 친구들을 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어, 같이 이제 상생 어, 할 수 있는 학교를 진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시고 네, 계시구나.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한 번씩 전 잘 안 하는데 한 번씩 이제 같이 나가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고 올렸을 때 그 제가 하는 공연이 아니지만 함께 하면서 보고 진짜 연습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들이 결국 이렇게 공연을 하나로 해서 네. 해내는 그 모습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정말로 이게 오늘 시작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계신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도 접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김도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데요. 일본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또 연결해서 저기 손님 동무로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